세 번째, 코쇼도의 개점과 약진. 저타주는 7살에 부모가 이혼을 하여 히타가와 가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들어간 집안에 있는 형 지로베라는 사람이 히키테차야를 경영하였기에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23세 때인 1772년 형의 가게 옆에서 코쇼도라는 서점경 책 대여점을 열었습니다. 당시 책은 고가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게 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을 빌려서 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여점은 지금의 도서관과는 다르게 대여점을 하는 사람이 책을 들고 각각의 가게를 다니면서 책을 빌려주는 것을 적극 권하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타주는 여러 가게를 다녔기 때문에 요시와라의 다양한 가게와 인맥을 쌓았고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죠. 이러한 것이 그가 나중에 일에서 성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에도의 번화가인 니혼바시에 우로코 가타야라고 하는 오래된 서점이 있었고, 이 가게는 1년에 2번 요시와라를 즐길 수 있는 가이드북인 요시와라 사이켄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요시와라 유곽이 굉장히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요시와라를 가면 다양한 가게를 즐길 수가 있다. 물론 지금이라면 인터넷으로 가게의 여러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오로지 책이라든가 사람들의 구전에 의존을 했습니다. 저타주는 요시와라의 입구 쪽에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판매하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773년부터 요시와라 사이켄의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예상대로 책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 코쇼도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평판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서점에서는 요시와라 가이드북을 팔지 않았습니다. 즉 이곳에서만 독점을 하는 상황이어서 새롭게 책을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기생집이 망하거나 또 새로운 가게가 오픈하면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시와라 유곽에 처음 가는 손님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점을 노려 코쇼도는 1714년에 요시와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책의 대여로 여러 가게를 빈번히 다녀 이 가게의 즉 요시와라 유곽의 사정을 잘 아는 저타주에게 요시와라 사이켄의 개정판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강릉이 개정판이 불티나게 팔린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책의 서문을 집필한 사람은 히라가 겐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과와 문과 둘 다 뛰어난 사람이며 마찰 기동기를 발명하였고 일본에서는 에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남색을 즐겼습니다. 남색. 어떤 경위로 그가 이 책의 서문을 집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그 유명세와 요시와라 유곽 가이드북의 최신판이었기에 정보가 상세하다는 이유로 요시와라 사이켄의 개정판은 엄청난 인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저타주가 저술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책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 저타주는 본인이 최초로 집필한 책 히토메 센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요시와라 유곽의 기생들을 꽃꽂이에 비유하면서 소개한 기생들의 평판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템프로의 가게에 가서 어떤 여자가 어떻고 그 여자의 특징이 무엇이며 인물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다 이런 것을 평판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들어가는 사파를 그린 사람은 키타오 시게마사라는 인물인데, 키타오는 당시 우키요에의 탑 레벨에 있는 화가였습니다. 1편의 댓글을 보면 우키요에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설명해 놓은 영상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우키요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스타주는 20대 중반이었지만 각 분야의 정상에 있는 인물과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서타주는 젊었지만 정상급의 인물과 교류가 가능한 인품이나 댐데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여러 희생을 보유한 가게가 출자하여 출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에 자신들의 가게 소개와 기생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요시와라에서 굳이 돈을 출자하여 가게나 기생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요시와라는 에도마코의 공인을 받은 율락가였지만 이 틈새로 비합법적으로 배출을 하는 가게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러한 곳을 일본어로 오카바쇼라고 불렀고, 가게의 간판은 음식점이라든가 여관이었지만 불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하였던 곳입니다. 요시와라 유곽은 히키테 차야를 거쳐야 한다는 성가신국과 에도의 외곽, 그리고 엄청 돈이 들었지만 오카바쇼는 에도의 중심부 어느 곳에 다 있었으며 요시와라보다 일단 돈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와라는 오카바쇼에 손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 요시와라의 유곽을 광고를 하고 싶었고, 서타주도 요시와라 유곽 입구에서 장사를 하였기에 요시와라 측과 서타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윈인의 책 출판이었습니다. 참고로 히토메 센보는 정식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요시와라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나누어준 정정품이었습니다. 이 책의 그림을 담당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우키요에 화가인 키타오 시게마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린 책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받으면 소장 가치도 있었기에 일부러 요시와라에 와서 책을 받았고, 책을 손에 넣은 사람은 여기까지 온 김에 요시와라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시의 우르코가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서점은 고이카와 하루마치가 쓴 킨킨 센세이 에이가노 유메 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키비오시인데, 키비오시는 에도 시대 중엽에서 말기에 간행된 노란 표지의 소설책을 말하며 세태, 인정을 사파를 곁들여 묘사한 해학문학입니다. 에도 시대 때에 사파가 들어간 통속 소설을 쿠사조우시라고 했는데, 어린이용은 빨간 표지, 청소년용은 검정색이나 파란색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키비오시, 지가 황색이죠. 키비오시라고 해서 성인용으로 만든 책을 키비오시라고 했습니다. 킨킨 센세이 에이가노 유메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시골에서 에도로 상경한 가난한 청년이 부자가 되어서 요시와라의 유곽에서 즐기는 꿈을 그린 책입니다. 이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키비오시라고 불린 책은 당시 엄청 유행하였고,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폐쇄적인 그림도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막아 끼는 것처럼
우르코 가타야의 종업원이 오사카에 있는 어떤 출판사가 발간한 책을 내용은 똑같지만 표지관리를 해요. 즉 카피를 해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로부터 고발을 당해 이 서점은 엄청난 불금을 물게 되어 우르코 가타야는 심각한 경련난에 빠졌습니다. 요시와라 사이켄이라고 하는 요시와라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은 봄과 가을에 출판하는 책이었지만 경영난 때문에 가을에는 출판할 수 없었습니다. 스타주는 이러한 틈을 놓치지 않고 1775년에 편집한 책이 아닌 직접 집필한 요시와라 사이켄을 출판하였습니다. 요시와라 일과에 관해서 더욱 상세하고 또 책의 사이즈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르코 가타야가 발간한 책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경영이 안정된 우르코 가타야가 요시와라 사이켄을 출판했지만 여러 면에서 스타주의 책에 못 미쳤고 결국 스타주가 쓴 책이 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르코 가타야는 출판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타주는 본인이 전문인 요시와라 유학과 관련된 책만 출판하기에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킨킨 센세이노 에이가노 유메 같은 기묘시 책은 본인이 전문이 아니었기에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즉, 저타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는 안정되게 이익을 챙겨주는 책을 출판하여 착실하게 이익을 쌓아나갔습니다. 2년 후 1777년부터 토미모토 후지의 책과 케이코 관련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모토 후지는 샤미센 일본 악기입니다. 샤미센 반주에 맞추어 가락을 붙여 엮어나가는 이야기책을 말하고 케이코라고 하는 것은 예능이라든가 무술, 기술 등을 배우거나 연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토미모토 후지의 2대째 인물인 토미모토 후젠다유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시한 스타주는 바로 토미모토 후지의 책 발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3년 후 1780년에는 오우라이모노의 발간을 시작하였는데 오우라이모노는 무엇인가? 지금의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교과서 같은 책을 출판한 이유는 장기적인 매출을 위한 것인데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들이는 비용에 비해 이익이 많았다. 즉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처럼 저타주는 모험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살린 책과 꾸준히 매출을 올리신 책을 중심으로 출판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타주는 새로운 장르의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성인용 책인 키베오시였습니다. 모험을 싫어하는 저타주가 키베오시라는 장르의 책을 출판했던 이유는 1775년에 우르코 가타야가 저작권 문제로 쇠퇴하기 시작하자 인기가 있던 키베오시 작가들을 모집하여 책을 출판한 것입니다. 그 당시 키베오시의 인기는 대단했지만 저타주는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에 섣불리 새로운 장르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베오시를 출판했던 우르코 가타야의 경영이 어려워졌기에 그 틈새를 파고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타주는 키베오시 분야에서도 발군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1783년 34살이 된 스타주는 에도의 상업 중심지인 이온바시 거리의 아브라초에 새로운 코샤도 지점을 오픈했고 에도의 외곽인 요시와라 출신의 스타주는 이례적인 성공을 계속 거두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스타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당시에 유행했던 쿄가에 주목을 했습니다. 쿄가는 무엇인가? 풍자와 익사를 주로 하며 사회를 비꼰 와카를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스타주는 스타노 카라마루라는 이름으로 쿄카시로 활동을 하며 요시와라렌이라는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스타주가 쿄카시로 활동한 이유는 그가 쿄카라는 장르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쿄카를 하는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면 여러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맥을 쌓기 위한 것이다 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러한 대인관계를 맺은 스타주는 쿄카에서 부르는 노래를 별도의 수정 없이 바로 서적화해서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타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편집이 필요 없었고 쿄카 업계에서도 이 쿄카시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스타주와 요시와라 유학의 관계처럼 서로가 윈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스타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했는데 쿄카 그림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쿄카시가 읊은 내용을 그대로 글로서 출판하였지만 스타주는 쿄카시의 쿄카에 우키요의 화가가 쿄카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기에 대중들은 더 이해하기 쉬웠고 그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작품 중의 하나가 1788년에 발간된絵本무시에라미입니다. 이 책의 그림을 담당한 사람이 앞에서 언급한 키타가와 우타마로입니다. 이 사람은 미인화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미인화를 그린 것이 아니고 스타주가 출판한 쿄카에 들어가는 사파를 그리면서 점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